소마시네마 막 리뷰 정보원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영화 홍보 단계부터 허성태 배우가 이제 주로 유튜브에 약간 코미디 채널 같은데 많이 나가고 이게 허성태 배우로서는 이제 그 주연작으로는 거의 이제 첫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투톱이죠. 조봉래 배우랑 두 명이 사실 영화가 끌고 가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보원이라는 제목처럼 정보원 역할에 조봉래 배우가 사실 좀 히든 카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사실은 이제 이게 이쪽 캐릭터 코미디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영화인데 일단 뭐 익숙한 장르죠. 그 이쪽에 액션 뭐 이렇게 범죄와 연계되어 있는 액션 코미디는 뭐 많이 만들어지는 장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장르인데 이 영화는 이제 정보원이라는 제목처럼 영화 속에 정보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여러 정보원들이 등장을 해요. 근데 그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고 형사들은 무능하고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결하는 건 정보원에 가까운 정보원 같은 인물들이 해결해 나가고요. 뭐 형사들이 다 무능한 건 아니고 이 특히 주인공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 사실 좀 쉽지 않죠. 자,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연출자는 김석 감독이고요.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아마 그 전까지는 주로 영화 현장에 많이 계셨던 분 같고 이제 감독 전편 연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영화가 데뷔작인 것 같습니다. 이 영화 평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기 뭐야 대중 관객 반응이 이 실관람계 평점 보면 이제 9.17 정도 되는데 제 생각보다 높더라고요. 전문가 별점은 박병식 평론가는 4개, 4점, 4점, 10점 만점에 평이 좀 칠랄하죠. 떼지어 정성껏 오두방정. 뭐 오두방정한 영화긴 하니까. 그 다음에 남지우 평론가는 배우들을 중심으로 보셨어요. 크게 된 허성태, 더 크게 될 조봉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. 그러면 요 얘기는 이제 남지우 평론가에게는 저거 배우들 연기는 나쁘지 않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, 그쵸? 그러니까 영화가 배우들 연기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나쁘지 않아요. 그런데 영화가 뭔가 미진해요. 뭔가 조금 터지질 않아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러 간 이유가 사실 별 생각 없이 보고 싶은 그 이제 주말에 일년이 피곤하고 주말에 뭔가 좀 가볍게 그냥 웃기는 영화를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개봉한 다음 며칠 지나면서 관찰을 좀 했는데 주말에 뭐 볼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이게 대충 막 웃기지 않을까? 이번에는 뭐 빵빵 터지지 않을까? 극한 직업 있잖아요. 뭐 그런 영화들처럼.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빵빵 터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웃길 것 같은데 좀 덜해요. 이게 뭔가 좀 부족해. 일단 좀 생각을 이렇게 해서 돌려보다 보니까 일단 조태봉 캐릭터가 이 영화에 다 속물이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실한 인물들. 오남역도 마찬가지고 조태봉도 마찬가지고 뭐 코미디 영화들에서는 흔히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조태봉이라는 인물이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에게 충실한 인물이거든요. 뭐 일반적인 뭐 일반성이 다 그렇죠. 뭐 다른 인물들은 형사하고 뭐 그러니까 뭐 비리 형사가 되거나 오남역 같은 경우도 비리 형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되게 순정남이에요. 그런 캐릭터예요. 그래서 되게 그 캐릭터들이 복합적이지 않죠. 좀 단순한데 이 조태봉 캐릭터가 제일 중심적인 인물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인물인데 뭔가 조금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배우들의 연기가 뭐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자체가 좀 비어 있다. 각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영화는 이 두 인물이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형사와 정보원 관계입니다. 오남역이라는 인물과 조태봉이라는 인물은 조태봉이 일종의 이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금 밀수 조직의 일종의 조직원으로 지금 잠입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캐릭터고 정보원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 오남역은 이 조태봉과 옛날에 과거부터 인연을 맺고 사실 호구짓을 많이 당하는데 영화 이제 전개 설정에 나오지만 오남역 어떤 식이냐면 이제 조태봉이 정보를 흘리면 오남역이 수사를 할 때 조태봉은 이제 그 돈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빼돌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낳았다는 설정이에요. 그래서 그 돈가방이 영화의 또 주요한 포인트죠.
자,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조태봉이 그런 캐릭터고, 이 오남혁이 좋아하는 동료 형사로 이제 이소용, 서민주가 나옵니다. 이제 전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빌런인데, 황상길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이 흑막이죠. 흑막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빌런이에요, 빌런. 보스. 영화 시작할 때부터 나왔는데 이 사람 재밌는 점은 이제 정보원 출신입니다. 그래서 정보원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지금 딱 봐도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 정도는 등장을 하네요, 캐릭터가. 그다음에 이제 장혁진이 일종의 흑막입니다. 경찰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까놓고 얘기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뭐 사실 영화 구성상 좀 그렇고, 영화는 주인공들 제외하면 다 나쁜 놈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대략 그렇습니다. 자, 영화의 시작은 이제 그 일단은 이 사람이에요. 강용구가 이제 벌여놓은 일입니다. 이게 이음새가 좀 이상해요. 그 영화 시작과 끝을 이제 수고하는 건데 강영구가 정보원을 시킨 거죠. 정보원이라고 하는 주희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쪽에 장부를 숨기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장부 찾기가 영화의 이제 후반부야. 근데 이게 이 영화의 흐름상 장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미스터리 스릴러 구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, 영화가 이제 이것저것 얽혀 있어가지고,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뭔가 짝 하나로 이어졌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. 자, 어쨌든 인포멘트. 그렇구나.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는 다짜고짜 이제 이 허성태가 연기하는 오남혁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 정보원인 조봉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, 야, 니네 조직 털러 내가 가서 니네 금괴 조직이니까 금괴 털고 나는 이제 은퇴한다, 못 받는다고 또 강경당했다, 뭐 이런 얘기예요. 이제 오작교 사건이라는 사건이 또 등장을 하는데 영화 이제 다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. 오작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. 자, 어쨌든 간에 거기 털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의 앞부분에는 약간 좀 뜬금없어 보이는 게, 이 조봉래 연기하는 조태봉이라는 친구가 사는데도 태봉 맨션입니다. 약간 말장 이런 거 그런 건 재밌더라.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재밌던데, 어쨌든 태봉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잔머리를 잘 쓰는 인물이라는 건 영화에 이제 잘 후반부에 이제 좀 확실하게 설명이 되는데, 중반부 이후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태봉이는 이제 가발을 쓰고 거기다가 이제 금괴를 숨겨놓고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을 이제 잘 숨겨놓고 화장실에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. 근데 그 비명 소리가 이제 아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이 장부를 숨긴 인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얽히고 섞이고 이제 등장하고, 생각보다 이 여러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. 이 영화를 보면.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갑자기 이제 그 정보가 그 조직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 건물 속에 있는 이 금괴 조직 밀수원들은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.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라서 자기가 모아놨던 것도 어디다 이제 대충 숨겨놓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빈집이 됐는데, 오남혁은 열로 갔다가 막 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봤더니 뭔가 의심적인 아이스박스가 있고, 근데 이제 애들 막 그 질이 안 좋아 보이는, 누가 봐도 범죄자로 보이는 애들이 이제 얘를 갖다가 누르고,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남혁이 이제 그 여기 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. 수소문하게 됩니다. 얘가 왜 왔지? 사실은 그냥 오남혁은 그냥 온 건데,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죠. 그냥 이유가 우연히 간 거예요. 가게 됐는데,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오남혁이 이제 뭐 이쪽에 약간 해프닝이 있고, 근데 그 친구들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이 상길건설의 이 황상길이라는 인물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. 이 차순배 배우 요즘에 이제 조금씩 많이 나오는 배우인데, 아니 계속 꾸준히 나왔는데 요즘에 더 많이 각종 다양한 캐릭터로 나오는데, 여기서는 되게 본격적 빌런으로 등장을 해요. 약간 이제 좀 그런 코미디 캐릭터의 스테레오타입화된 캐릭터 보스예요. 그러니까 악당인데
말하는 투라든가 약간 조금 품위가 없어 보이는 좀 가벼운 보스 그런 인물이죠. 물론 사람도 죽이고 뭐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. 근데 이 인물이 이제 일종의 각종 뭐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다는 설정조차로 좀 느슨하게 설명이 돼요. 그래서 영화가 그러니까 범죄 코미디지만 이게 약간 코미디 수사물이어도 뭔가 좀 그 치밀한 구석들이 조금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조금 이 영화 약점이에요. 약간 뭔가 다 느슨해 연결고리가. 그리고 이제 영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피드백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서 이제 오작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에서 사실 이 오남혁이라는 인물은 아까 뭐 짜증을 내면서 뭐 비리 형사가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.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소영이라고 하는 자기 동료 여형사를 이제 사랑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동의는 오직 이제 이소영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소영의 말을 따르거나 뭐 이런 쪽입니다. 여러 그룹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영화에서는 이 지금 이 가산의 경찰서죠. 고산 동부경찰서라고 하는 그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어요. 오남역이. 그리고 이 나머지는 팀원들이 등장하는데 영화에서는 뭐 사실 그냥 설명은 없고 그 승진을 원하고 있는 경찰서장 강용구 장혁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죠. 그 인물의 이제 휘하에 있는 이 경찰들도 그냥 부패 경찰로 등장을 합니다.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. 그러니까 오남혁은 좀 그 호구라고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장면은 이제 아이스박스의 부비 트랩에 놀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. 영화에서는 이제 요거 폭약을 안 보여주고 정도한 특수효과 그 데몰리션에서 터지는 이제 폭파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약간 좀 납득은 좀 안 가는 뭐 그런 얘기. 약간 좀 빈정거리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리뷰가 좀 빈정거리는 것 같아. 약간 기대를 했어. 제가 영화에 대해서 뭔가 좀 재미있을 것 같은 재밌어 주시면 안 될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좀 약간 뻔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. 하긴 뭐 감독님이 이 리뷰 보고 막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. 되게 지루해서 안 볼 거야 이 리뷰를. 뭐 말만 하는데 뭐. 자, 요런 것도 이게 이제 그 이 형사들이 이 문제가 되는 이 오남역을 잡았다가 탈주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찰들 동네 경찰들이 약간 희화돼서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놀라고 있는 장면이고요. 이제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벌거벗은 남자가 튀어나오니까.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런 개그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그 뭔가 웃기기 위한 의도가 좀 분명해 보여요. 요 장면 뒤에 이제 스틸을 보면 스틸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. 스틸을 보면 원하는 게 안 나와. 여기 있네요. 스틸을 보면 이제 진성규 배우가 나오는데 진성규 배우랑 이제 그 범죄도시에서 했던 그런 대화를 좀 그 대사를 좀 치죠. 그러면서 약간 영화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웃기기 위한 장치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어쨌든 이 오남혁이 좋아하는 이소영 역시도 이 전체 이 경찰서장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팀원들 자체가 경찰서장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소영도 이 오남혁이 이제 일종의 수사를 들어왔다는 이제 그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서장은 이제 오남혁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 위에 이제 그 이 황상길이라고 하는 빌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상황들을 갖다 보는 거죠. 그리고 영화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오남혁과 이 조태봉 이제 정보원이죠. 이 둘의 관계도 영화의 이제 피드백으로 중반부에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나와 있는 그 과도한 설명인데 구조를 얘가 능력이 있는 애예요. 조태봉이라는 애가. 그래서 이 그동안 오남혁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형사한테 출동을 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이익을 냈는가 하는 장면은 좀 재치 있게 묘사를 합니다. 뭐 그렇게 반복하면 좀 어렵진 않지만 좀 희극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조태봉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약삭빠르고 영리한 인물이라는 정도의 설정을 가지고 있죠.
자, 그래서 이 조태봉이 아주 나쁜 놈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제 또 이런 일들을 엮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앞장섭니다. 근데 이게 약간 무슨 팀원으로서 이게 뭔가 연대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영화 흘러와서 저는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영웅본색 2 같은 영화를 봐도 뭔가 모여가지고 뭐 이쪽에 같이 얘기를 좀 하고 뭐 뭔가 이렇게 결의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건 조금 별로 없어요. 자, 이것도 이제 이 회상 장면이고요. 이 오작교 사건에서 이제 이 주변에 이소영 형사, 서민주 배우에게 빠져드는 이 오남역의 모습이고요.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제 이 형사들한테 잠겼다가 이제 서로 풀어나가고 나중에 이제 이소영 형사도 이 팀에 가담을 하겠죠. 그래서 영화는 이제 사실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집단들이 보여주는데 이 엄청난 놈들 요 지금 카피가 뜨는 지금 예고편 캡처에 나오는 이 인물이 이제 황상길이라는 인물이에요. 영화 메인 빌런.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브 빌런인데 요 팀은 그 일종의 이 황상길의 이 청부하는 일종의 살인 청부업자들이라든가 해결사 같은 인물들이죠. 딱 봐도 약간 좀 뭔가 그런 좀 거친 느낌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개그 포인트가 또 있어요. 이 멤버들 중에서 그거는 좀 포인트가 재밌었습니다. 제 나름대로 영화에서 그건 좀 말하기가 재밌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기 또 애매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야비한 놈들은 이제 형사 집단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빌런 집단들이 좀 얽히고 섞이고 그러면서 영화가 전개되죠. 그러니까 아까 그 형사가 도망가는 장면도 형사들한테 감금된 게 아니라 그 저기 이 킬러들한테 살해당할 위기에서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이 태봉이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이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죠.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액션이 펼쳐지는 후반부로 이제 전개되는 방식입니다. 생각보다 이제 평가에서 뭐 액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리뷰를 봤더니 이제 그 일반인들 리뷰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이 캐릭터가 허성태 오남혁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영리한 인물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싸움을 잘하고 뭐 이런 인물처럼 나와요. 근데 이거 뭔가 좀 하다 많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액션이 부분적으로 짧게 짧게 나올 때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 허성태라는 인물이 약간 뭐죠?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상반된 매력을 좀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좀 김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. 근데 뭐 사람마다 보는 게 좀 다르니까 그걸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보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들도 아닙니다. 물론 이제 영화의 플롯상에 이제 숨어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그 힌트 때문에 이제 해결해주는 형사가 또 있다는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개그 포인트에서도 이렇게 막 화제 장면이 나와서 자기 이제 사랑하는 이 형사, 이 형사예요. 이 형사를 구하기 위해 오남역이 뛰어들면서 여기서도 이제 약간 개그를 부리는데 그것도 뭐 약간 좀 딱 보면 뭔가 조금 뻔하다. 맨날 하던 농담이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포석들이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한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앞에 맨 나왔던 대로 처음에 나왔던 여기 이제 이 슬쩍 보이는 인물이 이제 그 정보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 강용구 경찰서장의 정보,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경찰서장의 정보원이어서 이 사람을 그 범죄 조직에서 감금했던 이유는 이제 그 장부의 소재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 장부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금했던 거고 그 끝까지 영화의 마지막 부분까지 장부의 소재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물론 맨 마지막 에필로그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뭐 사실 우리 봤지만 어디에는 뭐 어느 어딘가에 이제 넣는 거죠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제 영화의 결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,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
그것도 약간 그 개인적으로 뭐 영화의 만약에는 없지만 좀 마지막 반전 같이 좀 숨겨놨으면 조금 더 코미디적인 좀 그런 걸로 숨겨놨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정본이라는 영화가 그 느낌상으로는 뭐 그 극한 직업 같은 영화가 좀 레퍼런스인 것 같은데 그런 좀 튀는 대사라든가 그런 재미는 조금 부족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 연출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약간 흥미로울 수 있잖아요. 근데 뭔가 좀 몇 퍼센트 부족한 느낌의 영화라서 뭔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좀 많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이어서 아침에 영화를 보고 웃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웃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아쉬움 그대로 남긴 채 이 영화 리뷰를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역시 또 흐지부지 리뷰인데 이 영화 또 영화 전개 또 재밌게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줄거리를 쭉쭉쭉 깔면 다 깔아버리면 재미없 그나마 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.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어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나는 실망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칠게요.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보고 오겠습니다. 미야케 쇼의 영화를 보고 싶은데 개봉관이 없네. 이상입니다.